네, 김동영 회장님께서 백내에 갑자기 어젯밤에 유고가 발생을 해가지고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 개회사를 하겠습니다. 정말 이른 아침에 많이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한미 기업인 친선협회 회원님들 지난 11월 달에 우리가 창립을 했습니다만 그동안에도 꾸준히 서로 소통하시고 교류해 주시고 이렇게 포럼을 건실하게 키워나가시는데 모두 협조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세계 경제가 참 어렵습니다. 지금 예측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변수가 너무 많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특히 국제 관계에 있어서 이른바 신보호주의 또 신국가주의 이런 용어가 등장할 정도로 통상 환경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정부 대 정부의 그런 여러 가지 알력은 있을 수 있을지라도 기업인들, 민간 부분에서 기업인들의 서로 벽이 없는 그런 소통과 그리고 협력 관계에는 계속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저희는 봅니다.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른바 민간 주도의 세계 경제 질서가 새로이 태동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평가도 가능합니다. 특히 우리 한국 기업인들 미국과 이 투자 그리고 교육 관계를 긴밀히 맺고 있는 그런 한국 기업인들이 최근에 미국과의 경제 관계를 더욱더 긴밀히 하기 위해서 열심히 배가의 노력을 견주하고 있다는 것을 볼 때 장래가 그렇게 어둡지만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그 통상 관계를 더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다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통상 외교, 둘째는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이른바 생산성 향상. 이것이 국제 경제 환경이 어떻게 변해가고 있더라 할지라도 기본 밑거름이 돼서 민간 부분에 있어서의 통상 질서는 굳건히 유지되리라고 봅니다. 오늘 정금호 박사님을 모신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정부는 탈원전 정책을 내걸고 약간 그 정책의 혼선을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이에 대한 해법을 우리 정금호 박사님께서 제시합니다. 주요 내용은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들으시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이것은 국제적으로 이건 외교와 협상을 통해서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 나가는 가운데 우리가 산전국으로서 리더십을 발휘해야 된다. 그리고 기술적으로도 우리 또 해양 원전 건설이라는 그런 기술을 이와 같은 것을 통해서 이런 탈원전이라는 그 정책에 대해서 보완적으로 그러나 원자력은 유지하면서 우리가 충분히 나아갈 수 있다는 그런 묘법을 제시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시대에 정금호 박사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실 것으로 기대하면서 이 또 노보텔 조찬이 참 맛있기로 유명합니다. 여러 회원님들 조찬 즐기시고 또 담소하시고 또 우정을 서로 나누시면서 좋은 시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항상 뜨겁게 낭독했던 독립선언서의 일부를 오늘 제가 낭독해 올리는 것을 허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독립선언서 오등은 자해 조선인의 독립국인과 조선인의 자주민임을 선언하노라. 차로서 세계만방에 구하여 인류 평등의 대의를 극명하며 차로서 자손만대에 구하여 민족 자존의 정권을 영입케 하노라. 신천지가 안전에 전개되도다. 위력의 시대가 거하고 도의의 시대가 내려가도다. 오등이
자에 동계하도다. 양심이 아와 동전하며 진리가 아와 병진하는도다. 남녀노소 없이 음울한 곳으로부터 활발히 기대하여 만이 군상으로 더불어 흔쾌한 부활을 성수하게 되도다.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은 이 독립선언을 품에 안고서 전국 방방곡곡으로 뛰쳐나가 우리 민족의 정기를 되살리고 대한민국의 독립만세운동을 일으킨 것입니다. 우리 선현 독립지사들은 힘을 모아서 하나가 되어서 상해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한 것은 역사입니다. 이번 금요일날 군대에서 3일 독립운동 100주년 기념 행사를 하는 것이 행사에 그치지 말고 우리 민족이 진정으로 하나가 되는 화합을 이루고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향해서 정말 나서는 그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2월 초에 워싱턴에서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국의 기독교 지도자들과 미국의 기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트럼프 인터내셔널 호텔에서 한미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한미 조참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많은 분들이 정말 감명을 받고 깊은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저는 사실 이제 80에 들어서면서 미국 사람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80이 되면 이미 은퇴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와서 기도하니까 참 기쁘다고. 그때 미국 그 기독교 지도자들이 저를 보고 뭐냐면 you're getting 80 now. 그러면서 얘기가 Now you start. 모세가 8순에 시작했고 여호수아가 8순에 시작했고 갈렙이 8순에 시작했고 했는데 은퇴라니 말이 되느냐. 더 열심히 하라. 그렇게 정말 미국 교창기도회 이번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작년에는 준비를 안 해왔는데 이번에는 준비하고 모니터를 2개 딱 세우고 바로 따라가는 것을 보고 작년에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랐는데 이제는 아니까 저렇게 정성을 다해서 준비를 해야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끝나고 나서 저는 미국에서 하룻밤 자고는 아프리카 대륙으로 떠났습니다. 아프리카 대륙에서 케냐라는 나라를 들렸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아프리카는 동아프리카, 서아프리카, 북아프리카, 남아프리카로 갈리는데 북아프리카는 모슬렘 나라입니다. 그런데 적도 밑으로는 아프리카 나라의 대부분이 기독교 국가입니다. 왜 갔느냐 하면 거기서 중요한 시작을 했습니다. 그 시작은 저희 나라가 70년대 정말 경제적으로 엄청나게 어려울 때 당시에 USAID 최장이신 전 미시간 주립대학교 총장 한나 박사가 격려해 주어서 우리나라에
카이스트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71년 2월 16일에 개원한 그 카이스트, 이제는 전 세계에 5번째 손가락 안에 드는 과학기술대학일 뿐만 아니라 삼성의 회장님들이 절대 그럽니다. 카이스트가 없었으면 삼성의 어느 날이 없었다. 그 당시 카이스트 졸업생들을 대기업에서 와서 정말 입도 선매하듯이 데려갔습니다. 그런데 이번 그 2월달 2번째 주일에 케냐라는 나라에서 이 식을 가졌습니다. 이 식은 뭐냐? 케냐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대통령 선거 때 1부족, 2부족 엄청나게 싸웠습니다. 40개 부족이 모여서 된 케냐라는 나라에서 엄청난 싸움을 때 작년에 국가조정기도회를 할 때 대통령 우루 케냐타가 자기 연설을 할 때 내가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제가 회개하겠습니다. 제가 잘못해서 우리나라에 엄청난 피를 흘렸고 제가 잘못해서 아직도 불화가 있는 데 대해서 저를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고 우리 화합을 하자고 그러한 연설을 케냐타가 했습니다. 그 아버지가 조모 케냐타라는 케냐의 대통령입니다. 그러니까 그 우후 케냐타하고 경쟁했던 그 라일라 오딘가 전 국무총리가 한성에 올라와서 나를 용서해달라고, 나 회개한다고. 우리나라의 이러한 다툼과 분쟁과 싸움이 우리 지도자들이 잘못해서 그렇게 됐다고 그러면서 정말 두 사람이 얼싸안고 화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중지되었던 케냐의 비전 2030, 2030년까지 중진국으로 나서겠다는 그 프로그램이 다시 시작이 됐습니다. 저는 케냐 고문으로서 8년 동안 일할 때 케냐가 발전하려면 과학기술을 발전시켜야 되고 케냐의 분해 자원을 활용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렸더니 어떻게 하면 되냐 그래서 우리나라가 한 것처럼 해보라고 카이스트 같은 걸 하나 만들어보라고 그러면은 시작하면서 핵심으로 케냐 카이스트를 만드는 식을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콘자라는 것이 바로 케냐의 과학기술 도시입니다. 우리나라의 대덕호 같은 것이고 그래서 그 뒤에 있는 그냥 교육부 장관이고 그 옆에 있는 사람은 재무부 장관이고 이렇게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여기에 카이스트 총장과 함께 나이로비 대학의 마하트마 간디 빌딩에서 우리가 컨퍼런스를 하고 이런 일을 하고 왔습니다. 근데 케냐가 카이스트만 만드는 게 아니라 한 6년 동안 우리나라에 5명, 4명의 학생들을 보냈습니다. 그 학생들은 젊은 학생이 아니라 케냐의 전력계에서 활동하는 그 중진, 과장급들을 데려다가 우리 고리 원자력 발전소 있는데 국제원자력 대학교를 만들어 놓고 제가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30명의 졸업생들이 케냐에 돌아가서 케냐 원자력원을 만들고 거기에 중진으로서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후루 케냐타 대통령이
결단을 했으니까 어쩌면은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빨리 인도양 해변에 있는 데다 우리나라가 개발한 원자력 발전소를 짓게 되지 않을까, 이런 희망도 갖게 합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에 들으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인도에 모디 총리가 와서 우리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인도가 전력이 필요한데 한국의 원자력 발전소 팀들이 도와달라고, 7개를 짓는데 우리 한국에 협력을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저는 이러한 기존 핵분열에 의한 우라늄을 쓰는 원자력 발전소는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앞서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갔을 때 미국의 기업인들이 얘기를 나눌 때 자기네들이 다시 원자력 발전소를 짓기 위해서 사우스캐롤라이나하고 조지아에다가 4개의 원자력 발전소를 지으려고 그랬는데 사우스캐롤라이나 서머스 플랜트는 중지시켰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나 비싸지고 도저히 생태계가 무너져 있는 미국의 원자력 해가지고 지을 수도 없어서 거긴 포기했다. 그래서 조지아에 있는 보글 발전소만이라도 제대로 지을 텐데, 지어야 할 텐데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달라고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참 저한테는 아주 귀한 얘기를 해요. 뭡니까? 한국과 미국은 군사동맹국이다. 여러분, 군사동맹국은 엄청나게 중요한 동맹관계입니다. 밀리터리 얼라이언스를 우리가 6.25 때 맺었는데, 이것은 참 이승만 대통령께서 그때 하실 때 미래를 보고 국가 안전뿐만 아니라 국가 발전을 위해서 하신 그러한 조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한미 경제 협력이 우리나라 발전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거는 여기 계신 여러분 누구보다도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 미국에 갔더니 그분들의 얘기가 한미 에너지 연맹을 하면 어떠냐. 왜냐? 앞으로 전력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 지금 파리 협약에 의해서 환경 오염을 하지 않는 전력은 자기네가 원자력밖에 없고, 원자력을 보조하는 신재생 에너지하고 잘 조합을 시키면은 지구의 환경을 보존하면서 지구가 필요로 하는 전력 공급을 할 수 있는데, 그 일을 지금 러시아가 하겠다고 여러 나라에 가서 원자력 발전소를 지어주겠다고 얘기합니다. 중국이 돌아다니면서 얘기합니다. 그런데 워싱턴의 분들은 저를 보고 얘기가, 그렇게 되면은 원자력은 정치적인 영향을 가지니까 중국이나 러시아가 진출하는 거가 아니라 한국하고 미국의 동맹이 같이 진출을 해야 된다. 그거를 추진해야 하면 어떠냐고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저는 사실 그러한 제안이, 아마 여기에 전 김희대사, 안호영 대사님이 계시지만은 한국과 미국 간의 협력은 그냥 인간적인 이해타산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제가 8순이 됐으니까 단호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동맹입니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동맹이고, 하나님께서
많은 나라를 앞으로 도와줄 수 있는 동맹이라고 해서 그걸 추진해야 되겠다. 여러분,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한국의 원자력 기술은 전 세계가 인정하는 top 가는 기술입니다. 왜냐? 우리가 처음에는 워커 시슬러 디트로이트 에디슨의 회장이 이승만 대통령께 찾아와서 조그만 우라늄 펠렛을 보여주면서 이것이 석탄 한 추럭의 에너지와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를 할 때 이승만 대통령께서 너무 흥분하셨어요. 이 가난한 나라를 세우려면은 과연 에너지가 필요한데 이 에너지를 어디서 구하냐고 고민하실 텐데 하시고 계실 텐데 석탄 석유가 아니라 두뇌에서 에너지를 자원을 공급하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께서 57년에 발족하는 국제원자력기구에 UN 회원국도 아닌 우리나라가 창립 회원국이 되도록 결정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국제원자력기구를 통해서 우리가 UN 활동을 막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59년에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제가 들어갔던 해가 55년에 한국에 원자력공학과라는 게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물리를 공부를 했죠. 58년에 처음 한양대학교에서 원자력공학과를 만들었고 59년에 서울대학교가 첫 번째 그 원자력공학과를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돈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소를 지으려고 생각을 많이들 우리 지도자들이 하시다가 드디어 68년에 원자력 발전소 첫 번째를 짓겠다고 공표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국제 입찰을 통해서 우리가 웨스팅하우스의 프레셔라이즈 워터 리액터를 짓기로 결정을 했고 70년대 초 그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박정희 대통령께서 이거는 꼭 해야 된다고 해서 10년 만에 78년에 고리우리가 준공이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사실은 PPT를 많이 만들어 왔는데 시간이 안 돼서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은 78년에 원자력 발전소 1호기를 지금 바로 그 다음 해 79년에 미국에서 TMI 사고가 났습니다. 아마 그때 TMI 사고 때문에 지금도 미국은 아직 우리보다도 뒤처져 있는 점이 많지만은 원자력은 신기술이었고 원자력 자체가 갖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경제학자나 기술자들이나 정부가 완전히 알지 못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도 우리는 잘못된 이론을 쓰고 있습니다. 그 이론이 뭐냐면은 LNT, Linear No Threshold Theory라는 LNT 테오리를 아직도 쓰고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조그만 방사능도 받으면 좋지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 인류는 우주에서 오는 방사능, 또 태양광에서 오는 방사능, 그걸 다 쥐고 있습니다. 거기 최근 논문들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논문에 의하면은 LNT 테오리는 틀렸다 이겁니다. 방사능을 누적하는 것은 되지 않고 우리 인류의 생체는 방사능에 의해서 거기에 리액션을 하고 면역을 늘리고 해가지고
아주 학자들이 숫자적으로 낸 데 비하면은 많은 방사능은 아니지만 얕은 자연 방사능 이하의 방사능 받을 때는 오히려 건강에 좋은 영향을 끼치는 미온열이 생긴다는 걸 요즘 발표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학계나 이런 데서 이걸 외국에서는 발표를 하는데 국내에서는 그냥 방사능하면은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전문가들이 할 일이 참 많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이러한 알아야 될 게 많기 때문에 최근에 탈원전에 대한 정부의 방침이 발표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탈원전이 잘못됐다고 내용을 발표를 합니다. 원자력 하는 분들이 상당히 흥분된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렇게 단기적으로는 흥분할 만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우리 국민들을 과학기술 경제로 이끌어 나가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알게 만드는 그러한 계기가 아닐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전에는 몰랐던 것, 왜 원자력이 좋고 왜 원자력이 나쁘고 조심해야 될 것 이런 것들을 기사들도 쓰고 전문가들도 다시 보기 때문에 우리 국민의 이해도가 훨씬 높아지는 계기가 돼서 장기적인 국가 발전을 설계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이렇게 저는 긍정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긍정적인 생각에 또 하나가 지난 주일에 서울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원자력 발전소는 핵 분열 에너지를 쓰는 발전소입니다. 그런데 지구 전 우주의 99.9%의 에너지는 핵 융합에 의해서 나오는 에너지입니다. 그러니까 핵 분열은 핵이 분열할 때 질량 손실이 일어나서 그만한 에너지가 방출되는데 핵 융합에는 가벼운 원소들이 융합을 할 때 질량 손실이 나와서 그것을 별들이 그 에너지를 가지고 빛을 발하고 에너지를 발해줍니다. 우리 태양도 핵융합 에너지에 의해서 우리에게 에너지를 공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핵융합 에너지를 지상에서 만들게 되면은 어떠냐? 왜냐면은 핵 분열 에너지에는 거기서 나오는 핵 분열이 생겨서 가벼운 핵들이 방사능이 있으니까는 이 생체계에 들어오지 않도록 장벽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핵융합에는 그 방사능 정도가 거의 무시할 정도로 벽에서 조금 나오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95년에 과학기술장관 두 번째 재수할 때 그때 김영삼 대통령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과학기술 통해서 나라의 힘을 기르고 경제를 발전시킨다고 해왔는데 이제는 우리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인류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95년에 남는 연말이 되면은 연구비가 안 쓴 연구비가 나옵니다. 그게 한 1,500억 좀 남았어요. 그거를 이 장기적인 핵융합 발전을 시작하는 거기에 쓰면 어떻겠습니까? 했더니 저는 사실 굉장히 행복한 장관이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께서 정말 그걸 꼭 해야 되냐고.
그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실험 중에서 가장 어려운 실험이 핵융합 발전 기기를 만드는 건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재주가 있으니까 틀림없이 10년 안에 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은 전문가가 저 외에는 별로 없어요. 저는 63년에 프린스턴 대학에서 핵융합 실험을 했기 때문에 내용은 알지만은 우리 엔지니어들이 잘 모릅니다. 그러나 초전도체 자석을 만들어야 되고, 엘렉트론 펄스 빔을 만들어야 되고, 아이언 빔을 만들어야 되고, 강력한 레이저 빔을 만들어야 되는 이러한 요소 기술을 가진 핵융합 기계를 만들게 되면은 앞으로 제가 우주정거장도 만들게 되고, 우주정거장에서 한반도를 내려다보고 이런 강력한 엘렉트론, 아이언, 레이저 빔을 갖고 있으면은 핵무기커녕 일반 미사일도 쇳덩이도 뺏기 되지 않습니까? 왜냐? 비행기나 미사일이 가는 속도는 음속이지만은 이 빔 속도는 광속이기 때문에 그건 그냥 CD니까 그냥 앉아서 당하는 것밖에 안 되니까 우리가 완전히 핵무기 가지고 하는 게임, 키신저 게임이 이제 그만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한쪽은 핵융합 연구를 해서 인류에게 끝없는 그러한 많은 에너지를 공급을 하고, 한쪽으로는 우리 국민이 걱정하는 북한 핵무기를 근본적으로 해결시키는 과학기술 솔루션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토라고 그러셨어요. 그래가지고 했는데, 저는 뭐 그 다음에 이제 장관직을 떠났는데, 여러분 너무너무 놀라운 것이 우리 젊은이들이 10년 만에 한국의 태양이라는 케이스를 성공시켰습니다. 지난주일에 그게 작동한 10주년 기념 심포지움을 서울에서 했습니다. 아마 신문에 나왔을 거예요. 한국이 만든 케이스가 이 기기에 여기에 만든 플라스마 세계 최고의 핵융합 장소로서 지금 빌라서 하가라시 연구소에서 만드는 국제 핵융합과의 참조 모델이 되고, 놀라운 건요, 그 7개국, 그러니까는 미국, 서구, 러시아, 중국, 인도, 한국, 또 일본, 이렇게 7개국이 연합해서 만들고 있는 이터, International Toroidal Experimental Reactor라는 그 이터를 만드는데 일본하고 불란서가 각축전을 벌리다가 결국 불란서가 이겼습니다. 그런데 그 참조 모델이 바로 이겁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그때 젊었던 30대, 40대 우리 과학기술자들이 지금 불란서에 가서 부분별 책임자가 돼가지고 국제 핵융합로를 짓고 있습니다. 그거를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쓰시는 나라가 우리나라가 될 거다, 저는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나라를 저는 초일류 국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도 21세기 초일류 국가 대한민국의 산자국 역할이라고 한 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나라가 초일류 국가인데, 19세기에는 그게 영국이었습니다. 영국 옥스퍼드의 젊은이들이 영국의 양심을 다시 찾자고
기도를 해가지고 거기에 피스 수성도 나오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분이 나서서 영국에 부패했던 그 영국의 물질주의였던 영국을 바꿔가지고 거기에서 빅토리아 시대에 정말 전 세계에 나가는 그러한 영국을 만들었습니다. 아니, 미국은 20세기의 초일부 국가입니다. 그 정신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500만 명 이상이나 희생됐던 미국의 남북전쟁 때 아브라함 링컨이,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못했던 아브라함 링컨이 머리맡에 성경을 두고 항상 기도하면서 미국의 정신을 따라서 자기가 대통령을 했다. 미국 목사님들이 와서 대통령님, 우리가 기도할 테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실 겁니다 했을 때 링컨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천만의 말씀이다. 하나님이 우리 편으로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편에 가도록 기도해달라. 그렇게 그 정신에 따라서 젊은이들이 전 세계에 나가서 정말 선교하고 봉사하고 그런 아펜셀라 언더우드 다 젊은이들 아닙니까? 우리나라에 와서 봉사해서 우리에게 정말 깨우침을 줬던 그런 젊은이들인데 이제 21세기에 그 일을 누가 할 거냐? 저는 우리 젊은이들을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나라가 이렇게 부흥을 했는데 이제 그것만 자랑하고 그것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아니 그 깊은 뜻을 가지고서 배고프고 힘든 많은 나라에 가서 우리가 봉사하고 사랑을 베푸는 그런 일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21세기에 초일류 국가가 대한민국이라면은 우리 젊은 세대가 지금 앉아서 정말 시험 공부나 하고 자기 취직 걱정이나 하고 그리고 좋은 일자리만 걱정하는 그게 아니라 전 세계에 나가서 봉사하고 사랑을 전하면서 희망을 주는 빛을 비치는 그러한 일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초일류 국가를 만들자는 그런 운동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여러분 제가 말씀을 마치면서 다시 한번 다시는 것은 우리는 오랫동안 어려운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한반도에서 일어나는 게 어려운 것도 있지만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를 성찰할 수 있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어진 성스러운 임무를 위해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생각을 모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아침 이렇게 모이신 기술의 조그만 설명이 아니라 우리가 21세기에 대한민국이 하여야 하고 대한민국의 다음 세대가 전 세계에 나가서 희망을 주고 봉사를 하고 그리고서 이웃과 함께하는 그러한 일을 하는 그거를 여러분들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지난 한 달 동안에 워싱턴에서, 나이로비에서, 서울에서 겪은 걸 보고 이러한 초일류 국가의 꿈이 절대로 헛된 꿈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이 주신 가장 귀중한 두뇌 자원을 활용해가지고 무엇보다도 다투거나 분쟁을 넘어서서 화합을 하고서 우리가 정말 친구로서 전 세계에 나가야 할까. 이 말씀 오늘 나누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